김백준 씨가 뇌물방조 그리고 국고손실방조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소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검찰의 발언이 나오면서 상당히 파장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예, 공소장에는 명백히 MB가 주범이다 적혀 있고 그 주범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들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 김백준 씨의 공소장을 입수해서 직접 확인한 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연결을 해보죠. 전해철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공소장, 그러니까 검찰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로 MB가 주범, 김백준 씨는 전달자, 이렇게 적혀 있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성호 전 원장이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먼저 2억 원씩을 주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 요구에 따라서 전직 두 원장이 돈을 마련해 줬다라는 게 이제 분명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이 아니라 진짜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돈 가져오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호 전 원장에게는 2008년 4, 5월경에 예. 국정원장 특수공작 사업비 중 2억 원을 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2억 거고. 원이라는 액수까지 얘기하면서 갖고 오라고 했답니까? 그렇습니다. 또 특수공작 사업비 중에서 가져와라라고까지 이야기했다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예.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에게도 2010년 7, 8월경에 예. 역시 특별사업비 중 2억 원을 주라 뭐 이렇게 요구했다라고 이제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직접 지시 2억 원 액수까지 콕 찍어서 가져오라 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 적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쓸 정도였다면요. 예. 관련자의 진술이 거의 정확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정황상 이렇게건이가 아니라 이 정도로 쓸 정도면은 김성호, 원세훈 두 국정원장이 자백을 한 거다. 그 증언이 나온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의해서 범죄의 협의가 확인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김성호, 원세훈 두 예. 원장의 진술이라든지 또 예. 김백준 전 비서관의 진술, 예. 기타 이제 예산 담당관이라든지 예. 경립팀장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진술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이런 공소사실이 완성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김성호 국정원장 2억, 원세훈 국정원장 2억.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돈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준 겁니까? 아니면 줄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 써 있던가요? 이제 뇌물수수지 않습니까? 제명이. 그렇죠. 뇌물수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줬다라는 게 이제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요. 역시 공소장에 의하면 김성호 전 원장의 경우에는 당시에 청문회가 개최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또 원장으로 임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의해서 했다는 거고. 잠깐만요. 하나하나씩 보죠. 그러니까 김성호 당시 예. 원장은 예. 청문회가 개최되지 못할 정도로 연이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해 준 것에 대한 보답, 그리고 예. 향후 국정원장직 유지, 인사 이런 것을 할 때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2억 원을 건넸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당시 이제 김성호 전 원장은 청문회 할 때 삼성 떡값 문제로 해서 굉장히 여야에 굉장히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무마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특정 사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해 준 것에 대한 보답의 의미. 참 원세훈 원장은 어떻게 적혀 있던가요? 네, 마찬가지로 국정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로 인해서 문책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 국정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보답, 또 향후 국정원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금원을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세훈 전 원장의 경우에도 그 외교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죠.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이라고. 그 특사들이 왔는데 국정원에서 호텔에 잠입을 해가지고 몰래 잠입을 해서 노트북을 들여다보다가 들킨 거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었죠, 사실. 사실 그 사건은 나라를 굉장히 망신시키고 국가 정보 조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했던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여론상은 원장이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나왔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책론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금원을 지급했다라고 이제 공소장에는 이와 같이 좀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회 문책론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보답.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강행시켜준 것에 대한 보답. 이번에는 문책론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르지 않은 것에 대한 보답.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야, 그렇게 해서 2억씩을 건넸다라고 지금 공소장 내용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 공소장 주인공은 지금 사실 MB가 아니라 김백준 씨잖아요. 예. 김백준 전 비서관은 어떤 역할을 했다고 거기 적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요구로 국정원장이 돈을 말해서 전달할 때 그 예.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돈을 받아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달했던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심부름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제 김백준 전 비서관의 죄명도 특정범죄 강행처벌법 그 뇌물 수수에 대해서 방조범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방조범. 뿐만이 아니고 이와 같이 국고를 손실한 특정범죄 강행처벌법 역시 국고 손실죄에서도 주범이 아니고 방조범, 뇌물도 마찬가지, 국고 손실도 마찬가지, 방조범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김백준 전 비서관은 사실 단순 심부름이다라는 게 이제 그동안 수사 결과에서 밝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는 MB 측에서 계속 억울하다. 이거 정치 보복이다. 우리 모른다 이랬던 건데 이 정도가 나오면 특히 국정원장들이 다 자백을 해버렸다면 이제는 발뺌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전 국정원장이 자백했는지는 이제 추가로 두 전직 원장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와 같이 공소장에 특정되게 이야기를 했다면 전직 원장 포함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은 조금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제 물론 올림픽 후에 이제 검찰이 이 MB를 불러서 수사를 할 테고 이 혐의들을 가지고 기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처벌 수위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지금 뇌물수수가 합쳐서 4억 원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기 또는 징역 10년까지도 10년 이상? 10년 이상이죠. 그 정도까지도 가중처벌이 되는 거군요. 상당히 무거운 이게 범죄라는 뜻인데 MB는 이 특활비건 외에도 지금 다스건, BBK 건 다 걸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스 관련해서도 비자금 125억 원 조성 5억이라든지 또 투자금을 140억 회수할 때 직권남용이나 국가기관을 활용한 거 아니냐라든지 또 군과 국정원의 댓글 공작 수사에서도 청와대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또 MB 시절에 사실 있을 수 없는 범죄 중에 하나가 민간인 사찰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그 국정원 돈 중에서 일부를 그 민간인 사찰에 입막음용으로 썼다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 비서관이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이 국정원의 그런 과정들 또 민간인 사찰의 입막음 등등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그리고 근래 밝혀진 겁니다만은 다스 회사에서 대통령 기록물이 발견됐죠.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죠. 등등에 대해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공소장 보니까 지금 MB 이름이 13번 적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김백준 공소장인지 MB 공소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김백준 전 비서관의 공소장입니다만은 방조범으로 되어 있어서 또 주도적인 일을 한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역할 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전해철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공소장 내용 꼼꼼하게 들여다봤고요. 그나저나 전 의원님. 경기지사 출마 선언 하셨잖아요. 사실상 출마 선언하고 지금 이제 경선 본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있으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어제 그 이재명 성남시장 나오셨어요. 여기 뉴스쇼. 들으셨어요? 아니 듣지는 못했고요. 이후에 그 인터뷰했던 내용을 전문 보셨어요? 확인했습니다. 경쟁자잖아요, 두 분이. 어제 많은 경쟁자가 있습니다. 많은 경쟁자가 당내. 저희 프로그램에서 어떤 얘기를 이재명 시장이 하셨냐면 1,800억 원을 시민들에게 배당하는 정책을 성남시에서 펴겠다. 이런 어제 그것 갖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성남시장 자리 놓고 두 분 경쟁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지사 자리 놓고 경쟁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경쟁자의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 택지 개발 사업으로 거둬들인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1,800억 정도가 예. 이것을 바로 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 이런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요? 예. 1차적으로는 이제 시기적인 문제인데요. 예. 이 돈이 올해 연말에 성남도시공사로 입금돼서 용역을 거친 이후에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재임 시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후 시장이 해야 될 일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여당 의원, 제2당 의원조차도 이거 왜 이렇게 같은 당 의원들과 상의 없이 하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의 재임 중의 일도 아닌 후임이 시장이 결정해야 될 일을 한다는 것이 문제고요. 또 하나는 내용적으로도 과연 그렇게 직접적으로 시민 배당을 해야 될지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나 구도심 리모델링 등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예. 또 예를 들면 시민단체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서 성남시가 공원 부지를 유지하기 위한 매입 비용을 좀 확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의 경우에는 이 매입 비용 확보를 재임 중에 약 15억 원밖에 못해서 현재 적립금이 57억에 불과하거든요. 어제 제가 그거 질문했는데 충분하다고 하시던데요. 그 정도면 괜찮다고? 아니, 명쾌하게 대답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적립금이 57억에 현재 불과해서 예. 4,500억 정도를 조성해야만이 이 공원에 대한 계속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텐데.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와 같이 실제 쓸 때가 많이 있는데 예. 이걸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민 배당으로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적어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조금은 공론화를 하고 조금 더 또 시의회하고 의논과 협의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고 발표는 먼저 해놓고 공론화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갈등이 갈등이란 건 불가피하다. 제가 어제 그 질문 드렸어요. 그랬더니 갈등이란 건 불가피하다. 예수님 빼고는 다 갈등하는 거다 그러시던데요. 그러지 않고요. 실제로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분 중에서도 이 갈등 해소를 위해서 끊임없이 협의하고 수기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발표를 할 때는 사전에 논의하고 했던 예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쟤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갈등을 해소하고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현하고자 함인데 이와 같이 자꾸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재명 시장에 대한 답을 짧게 듣고 싶었는데 전해철 의원님 하실 말씀 많으시네요. 아니요. 언제 한번 두 분이 같이 나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김백준 씨가 뇌물방조 그리고 국고손실방조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소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검찰의 발언이 나오면서 상당히 파장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예, 공소장에는 명백히 MB가 주범이다 적혀 있고 그 주범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들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 김백준 씨의 공소장을 입수해서 직접 확인한 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연결을 해보죠. 전해철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공소장, 그러니까 검찰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로 MB가 주범, 김백준 씨는 전달자, 이렇게 적혀 있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성호 전 원장이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먼저 2억 원씩을 주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 요구에 따라서 전직 두 원장이 돈을 마련해줬다라는 게 이제 분명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이 아니라 진짜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돈 가져오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호 전 원장에게는 2008년 4, 5월경에 예. 국정원장 특수공작 사업비 중 2억 원을 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2억 원이라는 액수까지 얘기하면서 갖고 오라고 했답니까? 그렇습니다. 또 특수공작 사업비 중에서 가져와라라고까지 이야기했다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예.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에게도 2010년 7, 8월경에 예. 역시 특별사업비 중 2억 원을 주라 뭐 이렇게 요구했다라고 이제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직접 지시 2억 원 액수까지 콕 찍어서 가져오라 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 적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쓸 정도였다면요. 예, 예. 관련자의 진술이 거의 정확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정황상 이렇게 건의가 아니라 이 정도로 쓸 정도면은 김성호, 원세훈 두 국정원장이 자백을 한 거다. 그 증언이 나온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의해서 범죄의 협의가 확인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김성호, 원세훈 두 예. 원장의 진술이라든지 또 예. 김백준 전 비서관의 진술, 예. 기타 이제 예산 담당관이라든지 예. 경립팀장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진술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이런 공소사실이 완성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김성호 국정원장 2억, 원세훈 국정원장 2억.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돈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준 겁니까? 아니면 줄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 써 있던가요? 이제 뇌물수수지 않습니까? 제명이. 그렇죠. 뇌물수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줬다라는 게 이제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요. 역시 공소장에 의하면 김성호 전 원장의 경우에는 당시에 청문회가 개최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또 원장으로 임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의해서 했다는 거고. 잠깐만요. 하나하나씩 보죠. 그러니까 김성호 당시 예. 원장은 예. 청문회가 개최되지 못할 정도로 연이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해 준 것에 대한 보답, 그리고 예, 향후 국정원장직 유지, 인사 이런 것을 할 때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2억 원을 건넸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당시 이제 김성호 전 원장은 청문회 할 때 삼성 떡값 문제로 해서 굉장히 여야의 굉장히 큰 공격을 다툼이 받았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무마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특정 사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해 준 것에 대한 보답의 의미. 이게 참 원세훈 원장은 어떻게 적혀 있던가요? 네, 마찬가지로 국정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로 인해서 문책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 국정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보답, 또 향후 국정원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금원을 지급, 예. 또 주도적인 일을 한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역할, 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전해철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예, 공소장 내용 꼼꼼하게 들여다봤고요. 그나저나 예. 전 의원님, 예, 경기지사 출마 선언 하셨잖아요. 예,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 이제 경선 본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있으십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어제 그 이재명 성남시장 나오셨어요. 여기 뉴스쇼. 예. 들으셨어요? 예, 아니 듣지는 못했고요. 이후에 그 인터뷰했던 내용을 전문 좀 보셨어요? 확인했습니다. 예. 예, 경쟁자잖아요, 두 분이. 예. 어제- 굉장히 많은 예, 예. 경쟁자가 있습니다. 예. 많은 경쟁자가 당내. 저희 프로그램에서 어떤 얘기를 이재명 시장이 하셨냐면 1,800억 원을 시민들에게 배당하는 정책을 성남시에서 펴겠다. 이런 예. 어제 그것 갖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성남시장 자리 놓고 두 분 경쟁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지사 자리 놓고 경쟁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경쟁자의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 택지 개발 사업으로 거둬들인 수익금이지 않습니까? 1,800억 정도가 예. 이것을 바로 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 이런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요? 예. 1차적으로는 이제 시기적인 문제인데요. 예. 이 돈이 올해 연말에 성남도시공사로 입금돼서 용역을 거친 이후에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재임 시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후 시장이 해야 될 일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여당 의원, 제2당 의원조차도 이거 왜 이렇게 같은 당 의원들과 상의 없이 하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의 재임 중의 일도 아닌 후임이 일방적이다. 시장이 결정해야 될 일을 한다는 것이 문제고요.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세훈 전 원장의 경우에도 그 외교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죠.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이라고. 그 특사들이 왔는데 국정원에서 호텔에 잠입을 해가지고 몰래 잠입을 해서 노트북을 들여다보다가 들킨 거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었죠, 사실. 사실 그 사건은 나라를 굉장히 망신시키고 국가 정보 조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했던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론상은 원장이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책론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금원을 지급했다라고 이제 공소장에는 이와 같이 좀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회 문책론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보답.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강행시켜준 것에 대한 보답. 이번에는 문책론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르지 않은 것에 대한 보답.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야, 그렇게 해서 2억씩을 건넸다라고 지금 공소장 내용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 공소장 주인공은 지금 사실 MB가 아니라 김백준 씨잖아요. 예. 김백준 전 비서관은 어떤 역할을 했다고 거기 적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요구로 국정원장이 돈을 말해서 전달할 때 그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돈을 받아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달했던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심부름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제 김백준 전 비서관의 죄명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그 뇌물 수수에 대해서 방조범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방조범. 뿐만이 아니고 이와 같이 국고를 손실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역시 국고 손실죄에서도 주범이 아니고 방조범, 뇌물도 마찬가지, 국고 손실도 마찬가지, 방조범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김백준 전 비서관은 사실 단순 심부름이다라는 게 이제 그동안 수사 결과에서 밝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는 MB 측에서 계속 억울하다, 이거 정치 보복이다, 우리 모른다 이랬던 건데 이 정도가 나오면 특히 국정원장들이 다 자백을 해버렸다면 이제는 발뺌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전 국정원장이 자백했는지는 이제 추가로 두 전직 원장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와 같이 공소장에 특정되게 이야기를 했다면 전직 원장 포함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은 조금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제 물론 올림픽 후에 이제 검찰이 이 MB를 불러서 수사를 할 테고 이 혐의들을 가지고 기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처벌 수위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지금 뇌물수수가 합쳐서 4억 원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기 또는 징역 10년까지도 10년 이상? 10년 이상이죠. 그 정도까지도 가중처벌이 되는 거군요. 상당히 무거운 이게 범죄라는 뜻인데 MB는 이 특활비 건 외에도 지금 다스 건, BBK 건 다 걸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스 관련해서도 비자금 125억 원 조성 5억이라든지 또 투자금을 140억 회수할 때 직권남용이나 국가기관을 활용한 거 아니냐라든지 또 군과 국정원의 댓글 공작 수사에서도 청와대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또 MB 시절에 사실 있을 수 없는 범죄 중에 하나가 민간인 사찰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그 국정원 돈 중에서 일부를 그 민간인 사찰에 입막음용으로 썼다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 비서관이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이 국정원의 그런 과정들 또 민간인 사찰의 입막음 등등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그리고 근래 밝혀진 겁니다만은 다스 회사에서 대통령 기록물이 발견됐죠.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죠. 등등에 대해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공소장 보니까 지금 MB 이름이 13번 적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김백준 공소장인지 MB 공소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김백준 전 비서관의 공소장입니다만은 방조범으로 되어 있어서